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오늘자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월요일 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킹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항상 뜨거운 감자 해킹. 자, 일단은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대표죠. 자, 상하이에서 이더리움의 미래의 몇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L2를 통해서 10만 TPS 이상 2초 내에 체인 간 전송, 그리고 통합된 사용자 경험 제공, 그리고 체인 간 보안이 EVM보다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죠. 자, 342.9만 팔로우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좀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앞으로 변화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342.9만 팔로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349.3만 팔로우입니다. 뭐 팔로우 수가 좀 늘어났다 뭐 이런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코인 열심히 개척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현재 파이코인의 채널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은 미래에 좀 더 전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응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몇 년 뒤에가 아니라 진짜 당장의 지금 당장 그리고 메인넷이 이루어졌을 때는 더 일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가격에 관해서는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은 지금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P2P 거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나 뭐 이런 거 암호화폐로 어떻게 파일을 거래하는 건 안 되지만, 그렇죠, 이 거래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P2P 거래라는 걸 통해서 뭐 휴대폰을 팔아서 파일을 얻는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모아가는 걸까요? 과거의 부자들은, 과거에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헬기를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봤을 때 파이코인은 최소한 뭐 헬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수준까지 올 수도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뭐 핸드폰 정도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이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정보는 레딧에서 가져온 것이며 개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 게시물은 파이 커뮤니티에서 레딧으로 출처를 옮겼다. 레딧은 수천 개 뭐 커뮤니티, 끝없는 대화 등등등에서 레딧의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파이코어 팀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파이 넥서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일단 이 내용 자체가 페이크 뉴스다 해서 나오고, 그리고 코어팀 멤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시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파이 OS 라이선스 뭐 관련한 파이 넥서스를 얘기하는데 요것은 뭐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모더 같은 경우는 i8젠 모더 같은 경우는 원래 모더로 활동을 하다가 회사 내에서 뭐 입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파이코어 팀에 합류를 했는데,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중국의 파이 다운로드 수 9억 사실일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파이 다운로드 수 9억,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P2P 가격은 1,500원 말이 안 된다, 줍줍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난으로 쓴 글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진지하게 쓴 글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될 부분, 정말 파이 다운로드 수 9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애매해요. 과연 9억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9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화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근데 만약에 9억이 현실이라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파이 코어 팀에서 발표한 6천만 명 중에 진짜로 중국의 인구수가 아무리 가장 많다고 해도 너무 다운로드 세 대비 뭔가 6천만 명이라는 실제 인원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좀 처참한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이 그만큼 가계정이 많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 코인판 가보면 파이코인 얘기하면 버러지 취급을 하는데 뭐 코인 투기꾼들 대다수가 코인 리스는 기본적으로 보고 알고 있는데
코인리스에 파이 상장했다고 기사 뜨면은 여태 관심 없다가 파가에서 파천지로 바로 태세 전환하면서 오 나는 몇백 개 이렇게 캐놓고 있는데 만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KYC 유예기간 때문에 채굴한 거다 증발한 거 보고 현타를 느끼며 뭐 그동안 파이 깠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한동안 구경했으면 좋겠다. 뭐 3년은 조롱당한 것 같은데 못해도 1년은 그런 버러지들 놀리는 맛으로 살아야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들 힘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코인리스 커뮤 보고 있자니 갑자기 열이 받아서 끄지겨 본다라고 얘기하죠. 파이코인 그만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깎아내리고 뭐 평가절하라고 하면 평가절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한번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인 투기꾼들 정말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파이코인의 뚜껑을 여는 순간 파이코인을 좀 더 모았을걸, 파이코인 열심히 채굴할걸 이라는 껄모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 가장 기다리는 업데이트라고 해서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 보면은 최대 관심사는 2차 마그 시기와 시행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큰 자산이 될 것이 확실해진 만큼이나 2차 마그가 빨리 되기만을 바란다. 이제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뭐 시기와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KYC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KYC 인증과 그 다음에 검증 뭐 이런 절차들이 빨리 돼서 뭔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어떻게 보면 기다려지는 업데이트가 2차라고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 빨리 돼야 돼요. 왜 얘네들이 돼야 되냐면 그래야지 2차에 좀 더 보상이 많이 들어오겠죠. 결국에는 2차에 보상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레퍼럴 보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립이 돼서 적용이 되면은 그 보상들이 들어와야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KYC, 검증,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행이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쓸 수 있게 그리고 파이의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2차 마이그레이션 공지가 나오면서 내 파이가 좀 더 들어오는 이런 수순을 밟아줘야지 좀 더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는 심지어 노트북에 이 파이코인 비율이 30%에서 0.714 파이가 들어가는데 35,700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가에서 35,700원을 깎아준다라는 얘기예요. 0.714 파이를 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이제는 진짜 일상화됐구나 이런 느낌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때 어저께 제가 아마 언급을 했던 메모브 파이에 보면은 10월 18일에 뭐 본인들이 등록할 때가 이 두 번째 등록을 했을 때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곳이 남았고 다른 나라는 큰 변화가 없는데 한국 생태계 이제 매장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보면은 섬에 뭔가 있네? 그래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또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정신 나간 인간의 뭔가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눌러보면은 파이 합법 매집 도와드리면서 합법 매집을 도와드린다. 뭐 오픈 채팅 1대1에서 파이 검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사기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피해를 보신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드리고. 한편 누가 승자일까요? 에서 보유 기간만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과연 누가 승자일까요? 상장 빔 때 매도, 3개월 이후 매도, 1년 이후 매도 쭉쭉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매도를 하냐라는 건데 3회 분할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고 쭉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투표를 해보고 10년 이후에 매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10년 이후 매도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장빔 때 매도하고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트레이딩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의 물량을 불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지금 P2P 거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고 팔고 해가지고 파이 수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내 돈을 벌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상장빔 때 매도가 뭔가 그 시간 대비 효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다림 대비 효율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승자가 아닐까 생각드는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하면서 투자에 참고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개인적인 좀 사견을 얘기했을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마지막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오늘 해킹됐습니다 라는 이 주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 거랑 와이프 거 둘 다 해킹 되었는데 특이한 건 해킹 전에 파일을 먼저 입금을 하고 이후에 같이 빼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냐. 내년에 락업 해제되는 거 벌써 뜯길까 겁나서 새로 지갑 만들고 구절은 종이에만 적어놨다. 근데 네이버 메일로 보관한 채 잘못도 있지만 2단계 인증도 뚫을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준 적 공유한 적도 없다. 19년부터 나름 열심히 모았는데 허무하다. 가장 확실한 건 뭐다? 이제 1차 마그 이후에 코인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 몇백 개가 먼저 들어오고 4분 후에 다 빼갔다는 아시는 분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갑 주소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참 이런 얘기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A지갑 비밀번호를 네이버 메일에 보관 중이었다. 네이버 메일에 보관 중이던 비밀번호가 해킹이 돼서 A지갑에 파이가 얼마 입금이 되더니 락업하지 않은 것들을 다 빼갔다. 그죠? 이제 무언가 불안해서 나중에 락업 풀리면 옮기려고 B지갑을 새로 만들고 이거는 비밀번호 종이에 옮겨서 보관 중이다. 그런데 네이버 메일이 이중 인증 단계로 되어 있는데도 뚫리는가요에 대한 질문이다. 네이버뿐 아니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폰 쓰시면은 해킹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 계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커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메일이 왔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다양한 회사를 사칭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게시글이 제한이 되었다 해서 블로그 고객센터라고 나옵니다. 근데 메일 주소 잘 보시면 여러분들 뭐 샌드 인 메일 2024 뭐 bk.ru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RU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RU는 러시아를 의미해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뭐 co.kr에서 나와 있는 거 kr 뒤에 붙는 게 이제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쵸? co.kr 돼 있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메일이 하나 날라와서는 블로그 고객센터를 여러분들 블로그 고객센터면요 보통은 네이버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이버에서 작성하신 게시글이 제한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카페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안내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클릭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서비스 품질 저해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게시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파이파파 카페 한번 남긴 거 있는데 그게 게시글이 게재가 됐다. 그렇다면 제목이 뭔가 나와 있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그다음 뭐 행안부에서 오고 국세청에서 오고 메일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앱에서 요즘에 연동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알림이 같이 뜨게 돼 있습니다. 메일로만 단순히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해킹 시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 보안을 뚫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클릭 한번 했다가 바보가 되는 저도 네이버 메일 계속 쓰고는 있지만 해킹 시도나 뭔가 임의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악의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이미 피해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해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면은 정확히 얘기했을 때는 비밀 구절 유출이 맞아요. 비밀 구절. 맨날 해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은 비밀 구절 유출이 맞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뭐냐면 이 원인은 나도 몰라요. 나도 알 수가 없고 코어팀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비밀 구절 유출이 됐겠죠. 뭐 네이버 메일 뭐 여기다 보관 중이라면 이분이 뭐 해킹을 당했거나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해킹 그다음 이런 걸 걱정을 하는데 아니 저처럼 그냥 진짜 아무 데도 안 다니고 그리고 비밀 구절 그냥 딱 노트에만 따로 보관하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피해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렇게 좀 보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다 여러분들 나중에 파이코인 새 빠지게 열심히 모았는데 해킹? 뭐 이런 거 한순간에 파이콘이 갑자기 다 날라갔어. 얼마나 현타 오겠어요. 저 같아도 이런 분들 진짜 개빡칠 것 같고 무슨 조언을 하든 어차피 그거 네 잘못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도 이분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고 이게 위안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건 뭐냐면 각별히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요즘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한편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마이그레이션은 653만 개 되어 있어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봐야 될 거는 647만 개 600이 아니라 347만 명 정도가 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이 메인넷에 대한 조건이 달성되는 건데 KYC는 뭐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1,400만 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이그레이션도 긍정적인 거는 며칠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빨리 10만 명씩 팍팍팍 내가지고 이 인원이 빨리빨리 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이 파이코인 영상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